내신은 다른 이야기죠. 이제 뭐 뭐가 나올지 모르니 일단 다 공부하는 건 당연히 맞는 거고 확률에서도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맨 앞부분에서 거기 이제 원순열 설명이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원순열의 정의해가지고 증명해가지고 쭉 이야기하니까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여기로 들어갈 거거든요. 원순열을 하기 전에 이 나눗셈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눗셈의 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누기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확률과 통계에서 나누기에 대한 연산을 쓸 때 원리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한 반에 총 10명의 학생이 있어요.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뭐 하냐면 10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과 부반장을 뽑은 경우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표 2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럼 일단은 반장, 부반장 뽑는 경우의 수부터 한번 이야기해보면, 반장은 10명 뽑고요. 9명 중에서 1명 뽑으면 되는 거니까 부반장은 9명 중에서 1명 뽑으면 되는 거니까 반장은 10명 중에서 1명 뽑고요. 부반장은 9명 중에서 1명 뽑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1번 학생이 반장이 되고 2번 학생이 반장이 된 경우나 부반장이 된 경우나 2번이 반장이 되고 1번이 부반장이 된 경우는 어때요? 다른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하셔야 돼요? 그냥 얘네들은 둘 다 해야 돼서 결국에는 요 경우를 이제 우리가 얼마? 10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뭐 한다? 나눠준다라고 이렇게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반대로 대표 2명을 뽑는다라는 거는 내가 1번을 뽑으나 2번을 뽑으나 2번을 뽑으나 1번을 뽑으나 어떤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갖고 있던 순서를 고려해서 생겼던 이 녀석들을 다 뭐 해줘야 돼요? 죽여줘야 되니까. 그럼 일괄적으로 얘네들 뭐 한다?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만들어 버리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2로 나눠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 한다고? 10 퍼뮤테이션 2를 현재 뭐로? 2로 나눠주니까 그럼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 10 컴비네이션 2로 쓴다라고 뭐 하냐면 중학교 때 배워요. 중학교 때 배워요. 물론 컴비네이션 퍼뮤테이션은 고1 때 배우는 거지만 중학교 때 반장, 부반장, 대표 2명 하면서 내신을 많이 나오거든요. 중학교 때 배워요. 그러니까 나누기의 원리에 대해서는 똑같은 중복되는 것들을 일괄적으로 2로 나누면 이 두 가지가 뭐 한다? 한 가지로 팍 줄어버려요. 맞죠? 두 가지가 한 가지로 팍 줄어버리면서 뭐 한다? 계산한다는 건데, 그럼 원순열은 뭐냐? 원순열은 현재 여기에 내가 이제 뭐 할 거냐면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과 C라는 학생을 나열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원탁에다가 나열할 거니까 첫 번째는 뭐 하냐면 직순열로 생각하고 우리가 3팩으로 딱 나열을 해준 거예요. 직순열은 1열로 나열한다라고 생각하고 3팩으로 딱 나열을 해주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3팩으로 딱 나열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여기에서 이 나열하는 과정 속에서 여기 A 오고 B 오고 C였지만 여기 A 오고 여기가 B 오고 여기가 C 오고 다시 얘네들을 나열하는 과정에서 여기 A가 오고 여기 B가 오고 여기 C가 오는 경우는 모조리 어떤 거예요? 똑같은 경우죠. 왜? 내가 얘네들을 뭐 했다고?
120도 회전 이동하는 게 얘에서부터 여기까지 120디그리 회전 이동하면 얘랑 똑같은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얘에서 여기까지 다시 얼마? 120디그리 회전 이동하면 다시 얘를 120도 회전 이동하면 얘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경우는 뭐 한다고? 원탁을 돌리면 경우가 어때요? 똑같죠. 그럼 이 세 개의 경우를 뭐로 줄여야 돼요? 한 가지로 줄여버려야 돼요. 왜? 똑같은 거를 세 번 썼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뭐 하냐? 자, 두 번째는 구조적 동일성에 의해서 뭐로 나눠주는 거냐면 3으로 나눠줍니다. 얘를 3. 그럼 뭐 한다고? 3팩토리알을 우리가 뭐로? 3으로 나눠주니까 얘네들은 3-1 팩토리알이 되면서 이걸 얼마? 자, 2팩토리알이다 라고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원순율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 얘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원을 회전해서 겹치는 자릿수만큼 나눠주는 거를 뭐라고 한다고? 원순율. 맞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회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이야기하는 게 뭔 말이냐? 자, 여기 이제 원탑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자리가 있는데 자, 이 자리가 회전 이동해서 얘랑 겹칠 수 있죠? 맞잖아. 근데 이 자리가 회전 이동해 다시 이 자리를 회전 이동하면 얘랑 겹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자리도 회전 이동하면 얘랑 겹칠 수 있잖아요. 그럼 회전에서 겹칠 수 있는 자리가 몇 개라고? 3개라고. 그러니까 뭐로 나누는 게야? 3으로 나누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순열. 근데 이제 원순열을 이게 원순열의 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기본 원리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이제 어떠한 원리를 적용하냐? 두 번째 원순열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힘의 논리도 있어요. 힘의 논리가 뭐냐? A, B, C 친구들 관계를 생각해봐요. 친구들 관계에 3명의 친구가 있는데 가장 힘센 놈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뽑아야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친구 3명인데 그 중에서 힘 가장 센 놈은 뽑는 게 아니라 힘이 가장 센 애는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힘이 약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뭐냐면 어떤 식으로 바라보는 논리가 있냐면 원탁이 있는데 이 원탁은 뭐가 가능해? 회전이 가능해서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A, B, C 세 친구 중에서 A가 힘이 가장 세고 B가 그리고 이제 C였는데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냥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가 가장 센 거야. 그럼 일단 가장 센 애가 여기 자리와 여기 자리와 여기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그냥 얘가 여기 앉아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테이블을 못 돌리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여기 와서 앉든 여기 와서 앉든 여기 와서 앉든 뭐 한다고? 똑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한 가지로 출발해서 얘가 테이블을 딱 잡고 있으면 이제 뭐 하니까? 테이블을 못 돌리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한다고? BC를 여기에 나열해 주는 게 뭐예요? 입택이어서 우리가 원순율을 어떻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장 힘센 애가 가가지고 딱 앉아서 뭐 한다고? 이제 테이블 못 돌린다고 막 이렇게 잡고 그럼 뭐 하는 거야? 나머지 대화라는 논리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회전해서 겹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가장 힘센 애가 가서 앉고 딱 잡고 이제 못 돌리게 해주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다 원순열이라고 해서 원순열은 얘가 끝이에요. 그래서 N명을 원탁에 앉으면 원탁, N택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해주는 게 원순열이라고. 자 그럼 얘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끝이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으로 한번 나올게요. A, B, C를 포함한 1, 2, 3, 4 몇 명의? 4명의 학생이 있고요. 7명의 학생이 있고요. 자, 5명을 선택하래요. 자, 너네들을 포함해서 몇 명을 선택하라고? 5명을 선택하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5명을 선택하니까 일단 남은 4명 중에서 몇 명? 2명을 더 뽑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1하고 2를 뽑았다라고 치면 우리가 선택한 애들은 뭐예요? A, B, C. 자, 걔네들을 뭐 하래요? 일정 간격으로 원모형 탁자에 둘러앉을 거니까 자, 일단 곱해. 근데 한 자리가 회전해서 겹칠 수 있는 자리가 몇 개다? 5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순열의 포인트는 뭐냐면 구조적 동일성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가 겹치니까 세 가지로 나눈다라는 거를 일단 이해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순열에 교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교과서에서는 힘의 논리 이런 거 없어.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제 뒤로 넘어가 보면 4번으로 한번 나오고 4번은 어려운 문제예요. 4번은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 그림과 같이 최대 9개의 립스틱을 넣을 수 있는 원형의 진열대가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서로 다른 립스틱 5개를 진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자, 현재 자리가 몇 개 있냐면 9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립스틱을 원에 뭐 할 거냐면 나열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나열할 건데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게 그것만 보고 생각하면 좀 곤란해요.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 고정 틀을 일단 좀 깨시고요. 고정 틀을 깨버려야 문제가 좀 쉽게 바뀌어요. 뭔 말이냐면 그 9자리에다가 립스틱 5개를 넣을 생각을 하면 힘들어진다고요. 9개에다가 립스틱 5개를 넣을 생각을 하면 힘들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 순서를 바꿔서 자, 립스틱을 원탁에 나열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죠? 네, 그러면 다시 1번 립스틱, 2번 립스틱, 3번 립스틱, 4번 립스틱, 5번 립스틱으로 립스틱을 뭐 했다고? 나열해 준 거야. 알았지? 그럼 자리 몇 개 나왔니? 4개 나왔지. 그럼 그 4개를 어디에다가?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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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단 뭐 하면 돼요? 4개를 주면 되니까. 이거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9자리에다가 뭐를 넣으면 9자리에다가 얘네들을 딱 끼워 넣으려고 하면 좀 많이 곤란해요. 근데 뭐 한다고? 우리가 립스틱을 먼저 배치해 놓으면 그러면 그 상태에서부터 더 이상 여기 이후부터는 회전이 안 돼요. 회전이 안 돼요. 왜? 이미 회전해서 겹치는 경우의 수를 나눠줬기 때문에 지금 이 이후부터는 회전이 안 되는 상태라고. 그러면 뭐 한다고? 그냥 여기에 좀 누르고 나머지는 이렇게 사로 가지고 되는 거예요. 5개의 자리에다가 이렇게 남은 4개의 자리를 숨겨놓으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한다? 원순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예시도 한번 볼게요. 그 옆에 있는 예시도 한번 볼 건데 그 예시가 뭐냐? 여기 현재 몇 명을 나열할 거냐면 여기에 현재 우리가
A, B를 포함한 6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거니까 그러면 A와 B를 포함한 뭐한다? 6명을 원탁에 앉힐 거예요. 알았죠? 그럼 6명을 원탁에 앉힐 건데 그럼 그때 A, B가 마주 보도록 하래요. 그럼 A, B가 마주 보도록 하니까 첫 번째 고정틀을 깨는 상황은 뭐냐? 고정틀을 깨는 상황은 뭐냐? 일단 B 삭제하고 5팩으로 5로 나열해줘요. 맞죠? 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A 맞은편에 B를 끼워넣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이해돼요? 500으로 5명을 나열한 다음에 A 마주보는데 B를 끼워넣는 거야. 두 번째는 이거를 더 쉬워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마다 달라서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A, B가 제일 중요하니까 A랑 B를 여기 놓을게요 먼저. 근데 잘 들어. A, B를 놓나 B, A를 놓나 돌림은 똑같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몇 가지예요? 한 가지. 그럼 얘네들 이제 뭐 한다고? 못 돌리게 잡고 있다고. 그럼 뭐 하면 돼요? 나머지를 뭐 한다? 잡고 돌려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A에 마주보는 사람을 삭제하고 나열한 다음에 A에 마주보는 사람을 끼워 넣은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A, B가 뭐하게? 그냥 먼저 배치한 다음에 뭐 한 거야? 못 돌리니까 나머지를 배열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한다? 원순열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다각형 순열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 다각형 순열도 한번 볼게요. 자, 다각형 순열은 현재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 이렇게 생겨있는 정삼각형에 우리가 뭐 할 거냐면 6명을 뭐 할 거냐면 나열해 줄 거예요. 이렇게 6명을 나열해 줄 건데 그럼 6명을 저희가 이제 쭉 나열할 때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 일단 6팩토리얼로 나열해요. 근데 얘네들을 뭐로 나눠야 되니? 회전해서 겹치는 자릿수만큼 나눠주는 거죠. 회전해서 겹치는 자릿수만큼 나눠주면 자 일단 이 자리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자리가 120도 회전 이동하면 여기로 오는 거 맞니? 그럼 다시 이 자리가 120도 회전 이동하면 여기로 오는 거 맞지? 네, 그래서 뭐로 나눠주면 돼요? 회전해서 겹치는 자릿수로 나눠주면 돼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 친구들도 있냐면 2 곱하기 5팩으로 바라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관점이 뭔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거는 뭐라고? 회전에서 겹치는 자릿수란 말이에요. 회전에서 겹치는 자릿수예요. 선생님 왜 얘는 생각 안 해요? 얘도 똑같잖아. 맞지? 원순열은 구조적 동일성 때문에 하나만 보여도 돼요. 아무튼 똑같아요. 회전해서 겹치는 자릿수. 근데 얘는 뭐냐? 가장 힘센 놈이 여기 와서 앉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 앉아서 얘의 왼편을 보면 여기 이렇게 테이블에 딱 앉힌 거니까 왼편을 보면 뭐가 있어요? 모서리가 있어요. 근데 그 놈이 여기 와서 딱 여기 앉았으니까 다시 왼편을 보면 뭐가 있다고? 모서리가 있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럼 다시 가장 힘센 놈이 이번에는 또 어디로 오냐? 여기로 와서 얘네들이
왼편을 보면 모서리야 아니야? 아니지. 맞지? 바로 옆에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힘센 놈이 앉을 수 있는 자리는 원처럼 한 가지가 아니라 여기 앉거나 여기 앉거나 몇 가지? 두 가지로 출발하는. 왜? 아니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똑같고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똑같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로 출발해서 그럼 두 가지로 왔다가 얘네들 뭐라고? 이제 못 돌리게 잡아놨으니까 뭐야? 오페로 때려버리면 나머지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압도적으로 얘를 추천드립니다. 아니,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게 얘니까 그럼 다시 둘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몇 명? 10회. 자 회전에서 겹칠 수 있는 자릿수가 몇 개니? 라고 물어보면 자, 얘가 회전에서 겹치는 자리가 어디예요? (180도) 회전 이동하니까 여기로 오죠? 얘도 회전 이동하면 여기로 오죠? 얘도 회전 이동하면 여기로 오죠? 얘도 여기로 오죠? 얘도 여기로 가죠? 여기로 가 두 가지 다 두 가지씩 나옵니다. 구조적 동일성 때문에 회전에서 겹치는 자리가 다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럼 이름을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럴 때 되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뭐 육각형, 칠각형 다 똑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반원순열을 바꿔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명을 앉혀요. 얼마예요? 8대. 회전에서 겹치는 자리가 없죠? 네, 그럼 얘는 그냥 800이에요. 원순열이니까 갑자기 반원을 그리면 얘도 원순열이 있는 줄 아는데 회전에서 겹치는 자리를 생각하고 없죠? 얘는 그냥 800. 알았죠? 네, 그러면 조금 무겁고 어려운 걸로 한번 가봅시다. 어디로 보면 일단 예시부터 볼게요. 6페이지 예시부터 볼게요. 6페이지 예시 한번 해볼게요. 재윤아
몇 가지? 지훈아 몇 가지? 몇 가지? 70가지. 왜? 그냥 70가지. 잠깐만, 얘네들이 이제 부모를 포함하여 6명이 다음 탁자에 줄어앉을 때 부모가 마주보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부모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주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라고 했는데, 자 만약에 부랑 모가 여기 앉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회전해서 겹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왜요? 여기도 회전해서 겹쳐야 되는데 여기는 겹치고 여기는 겹치는데 얘가 안 겹치니까 회전해서 겹치는 자리가 없다라고 봐요. 다시 부모가 여기 앉아요. 그럼 얘네들은 회전해서 못 겹치고 회전해서 못 겹치고 회전해서 못 겹쳐요. 부모가 딱 앉아버려요. 그래서 얘네들도 회전해서 겹치는 자리가 없다라고 봐요. 마찬가지로 여기 앉아서. 그래서 이거는 뭐냐? 부모가 마주에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3실로 가서 앉는 순간 회전해서 겹치는 그것도 없어지고 대칭성도 깨져요. 그럼 부모 여기에서 뭐하고 딱 돌리고요. 부모 여기에서 이제 뭐하고 자리 바꾸고 얘네들이 이제 4팩으로 가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뭐냐? 이거는 원순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순열 문제에서 볼 리가 없어요. 저도 처음 봤거든요. 원순열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볼 리는 없어요. 원순열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원순열이 아니니까 얘네들은 뭐한다? 예, 그냥 직순열을 쫙 알게 해주시는 게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부모가 여기 껴앉았을 때 원순열도 아니고 앉았을 때 원순열도 아니고 여기 앉았을 때 원순열도 아니기 때문에 원순열이 아니어서 현재 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이 될 거고요. 그러면 저희 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이때 나왔을 때 진짜 많이 틀렸거든요. 자, 학급의 대표 2명씩. 그러니까 이거 1, 1, 1, 2, 2, 1, 2, 1, 3, 1, 3, 2, 6, 1, 2. 학급의 대표 2명씩 총 12명이 둘러앉을 때 같은 반끼리 한 모서리에 이웃하도록 하라고 하니까, 자 그럼 얘네들은 자리가 있고 자리가 있고 자리가 있고 자리가 있고 자리가 있고 자리가 있고, 그럼 같은 반끼리 한 모서리에 이웃해야 되니까 1,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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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반을 일단 어디에다가? 여기에다가 앉힐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럼 반을 뭐 한다고? 앉히니까 현재 처음 상태에서는 반을 앉혀놓는 얼마? 요 팩토리아를 요거로 나눠주는 뭐 반배정과 똑같은 거예요. 알았죠? 반을 먼저 뭐 할 거라고? 딱 결정적으로 할 거라고. 왜 여기였죠? 얼마예요? 요 팩토리아를 2로 맞춰줘. 반이 여기 딱딱딱딱딱 앉았지? 맞지? 그러면 이제 각 인원들끼리 뭐 할 수 있어요? 잘 바꿀 수 있잖아요. 얼마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그때 이제
이제 신문고에 나왔을 때 퍼블락에 대한 틀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잘 봐주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8번도 원래 기출문제 중에 기출문제를 안 넣고 얘를 넣었을까요? 얘들아 8번 저거 두 개의 짝수가 이웃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얘와 다른 이제 2, 3, 6, 8. 자, 요거를 배치할 거예요. 배치할 건데 적어도 두 개의 짝수가 이웃하도록 적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라고 하니까 그럼 짝수 두 개가 이웃해야 되거든요. 짝수 두 개가 이웃할 때, 짝수 세 개가 이웃할 때, 짝수 네 개가 이웃할 때를 셀 바에는 뭐 한다고? 전체에서 짝수가 이웃하지 않을 때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전체에서 짝수가 이웃하지 않을 때를 빼버리면 적어도 두 개의 짝수는 이웃하겠죠. 감사. 전체 경우의 수가 얼마예요? 800 직수열이라고 생각을 하고 회전에서 겹치는 수는 이자는 딱 90도 회전이 더하는 원리고요. 딱 90도 회전이 더하는 원리고요. 딱 90도 회전이 더하는 원리고요. 맞죠? 그러니까 뭐예요? 회전에서 겹치는 다리수 4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럼 4로 나눠주면 되는데,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게 다시 뭐냐? 짝수가 이웃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이제 홀, 짝을, 자, 봐봐. 홀, 짝을 배열하는 거야. 짝, 홀을 배열하는 거랑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일단 뭐예요? 홀, 짝 배치. 오케이? 노랭이에 홀 배치할지 노랭이에 짝 배치할지 홀짝 배치. 그리고 바닥을 배치. 바닥을 배치. 이게 뭐라고? 직순열이라고. 직순열. 원이 아니라 그냥 쭉 나열된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라고. 다시 패션에서 겹치는 자수 어디라고? 원순열은 구조적 동물적 때문에 회전해서 겹친 자수만큼 나눠주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이제 여기 뒤에 가서 뒤에 있는 거. 그럼 여기 있는 거 이제 한번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공용문제를 쭉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13번 한번 넣어볼까요? 남학생 4놈이 있고요. 여학생 2놈이 있어요. 9개의 자리 원탄을 따라서 앉을 거고 앉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럼 가자. 남학생, 여학생 같은 성별끼리 두 명씩 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첫 번째 4시 남자 2시 겹치니까 200분의 여학생은 끝. 그럼 묶인 게 뭐예요? 이렇게 묶여서 여기까지가 딱 조편상 끝. 됐죠? 자리가 몇 개니? 9개의 자리가 있는데 조건을 보니까 서로 다른 2개의 조 사이는 반드시 한 자리를 보여주니까 그럼 여기에서 조를 집어넣고 조를 집어넣었을 때 한 자리는 비워두고 한 자리는 비워두고 한 자리는 비워두겠죠? 맞아요? 그러면
자리를 비웠으니까 여기 없으면 조를 뭐 하면 돼요? 돌려주면 되겠죠. 3팩은 얼마? 3은 얼마? 뭐랑 똑같아요? 아까 여기에서 이거 뭐 신보고에 나왔던 이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남자 뭐 남자 여자 뭐 남녀 남뭐 여 뭐 아무튼 빨리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지들끼리 뭐 할 수 있다고? 자리 바꿀 수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는 현재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제 쭉쭉쭉쭉 나열을 잘 해주시면 되고. 자, 한번 잘 해보시면 될 건데 한번 잘 해보시면 될 건데. 20번으로 한번 나볼까요? 원순열이 원래 이 번호의 라인업이 안 돼요. 20번으로 오시면 원순열이 원래 이 번호 정도의 라인업이 안 돼요. 근데 작년 5월에 처음으로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작년 5월 모의고사에 처음으로 29번의 원순열이 라인업 되자마자 다 틀렸어요. 원순열은 원래 어렵게 되면 이게 지금이야 뭐 이렇게 쉬운 것들만 해서 그렇지 어렵게 되면 다 틀리는데 20번이 여태까지 했던 거랑 똑같거든요. 여태까지 했던 거랑 똑같은데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20번. A, B를 포함한 4명의 2학년 학생이니까 자, A와 2, 1, 2, 2, 2, 3 자, B와 얼마? 3, 1, 3, 2, 3, 1, 3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모두 둘러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럼 각 학생은 자기 자신과 이웃한 두 학생 중 적어도 한 명과 같은 학년이다. 그러니까 같은 학년끼리 무조건 이웃해야 한다는 거예요. 각 학생은 자신과 이웃한 두 학생 중 나와 이웃한 두 학생이 있을 거 있는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다시 이제 하나 있고 하나 있고 하나 있는데 그러면 이웃한 두 학생과 적어도 한 명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 아니면 여기랑은 이웃해야 한다고 둘 다 이웃해도 되고 근데 그 가마를 잘 신경 쓰셔야 돼요. 가를 잘 신경 쓰셔야 돼요. 가를 독해를 잘 하셔야 돼요. 예준아, 가가 무슨 말이니? 각 학생은 이웃한 두 놈 중 같은 학년끼리 무조건 적어도 하나씩은 이웃해야 한다는 거잖아. 근데 얘가 어려운데 이웃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두 명이 이웃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사건으로 알아야죠. 둘이 이웃하는 경우 뺀다놨으니까 두 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여사건으로 간다. 그러니까 나는 여사건 쓰라는 거를 가 해석을 잘 해야 돼. 자, 가가 뭐하냐? 이 이야기예요. 잘 들어요. 네, 니들끼리 쭉 해석하는 니들끼리 좁변상을 하면 돼요. 가가 아니 생각을 해봐. 3명 1명 돼 안 돼? 안 되지. 3명 붙어있고 1명 떨어지는 거 안 되잖아. 맞지? 4명 이웃하는 거 되지. 그럼 4명 이웃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배열하다 보면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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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학년이 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4명 이웃하는 게 있겠지. 2학년 오면 뭐야? 이렇게 둘둘 떨어져서 이웃하는 거 있겠지. 그러니까 가를 읽고 잘 생각해야 하는 게 조편성을 하는 거예요. 확률과 통계는
읽고 나서 본인이 잘 독해만 해주시면 돼요. 조편성은 거의 어떻게? 이렇게 일곱 개는 얼마? 세 가지로 세 가지로 얼마? 3곱하기 3이시죠. 맞죠? 그럼 4개의 조를 배치한다. 얼마? 괜찮아요? 네, 그럼 얼마예요? 2의 4제곱이죠. 이게 전체. 그럼 이게 이제 여기에서 전체 경우의 수인데, 그럼 이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니까, 그럼 이제는 뭐 할 거냐? A, B가 이웃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잘 생각해요. 자, 여기에 내가 8자리가 있는데, 이제 A, B가 뭐 하는 거? 이웃하는 거를 빼버릴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A, B가 이웃하는 거니까 자 A랑 B를 안 쳐. 그럼 A랑 B를 안 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A랑 B를 안 쳤을 때 자 A랑 B를 안 쳤을 때 자 잘 들어요. A랑 B를 안 쳤을 때 얘 옆에는 무조건 누구를 안 쳐야 돼요? 3학년 누군가를 안 쳐야 되고 얘 옆에는 누구를 안 쳐야 돼요? 2학년 누군가를 안 쳐야 돼요. 근데 다시 A, B 자리를 바꾸면 3학년이 여기 오고 2학년이 여기 오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 구조에서 시작이 얼마? 2팩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앉음으로써 원탁 고정. 얘네들이 앉음으로써 원탁 고정. 알았죠? 얘네들이 딱 앉음으로써 원탁 고정.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뭐 한다? 누구 올지 뽑아야겠지? 예, 그럼 누구 올지 뽑으니까 얼마예요? 3C1로 뽑고 3C1로 뽑아서 예, 여기 고정됩니다. 그럼 여기를 고정해놨으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 다시 여기에 누구 앉히면 돼? 2학년 3학년 맞죠? 그럼 뭐예요? 2팩으로 2학년 3학년 배치하고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남은 놈들은 굳이 조편성 할 필요 없잖아. 여기 이미 와서 앉았는데 뭘 조편성을 하고 앉아있어. 그냥 조편 그럼 뭐 하면 돼? 2학년 3학년 그럼 지들끼리 뭐 할 수 있어요?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하나만 실수해서 틀리는구나. 얘네들은 퍼블나게 많이 틀렸죠. 많이 틀릴 수밖에. 원순열은 어렵게 안 나와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한 이 정도까지 이제 공부해 주시면 얘네들은 다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색칠하기는 똑같아요. 색칠하기는 똑같으니까 됐고요. 자, 입체 그냥 입체 일단 입체는 모의고사에는 안 나오고요. 현재 주요세 모의고사에는 안 나오고요. 최근에 나온 거를 못 봤어요. 거의 한 5년 이상, 6년 이상 동안 나온 걸 못 봤어요. 입체는 나온 걸 못 봤으니까 얘네들은 여기가 좀 패스할게요. 입체는 다 그리고 공식도 있어요. 공식도 있는데 하고 자, 우리 색칠하기 위해서 22번 하는 거니까 22번이랑 24번으로 나오고요. 궁금하면 제가 영상 드릴 수 있어요. 영상 보면 정 12년치를 그리고 정 20년치를 그리는 걸 입체 설명해 주시면 제가 직접 그리는 걸 설명해요.
얘네들이 현재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는 뭐 할 거라고? 색칠할 거라고. 0은 몇 개? 7개. 그럼 7개를 뭐 하면 돼요? 실패로 깔아요. 알았죠? 실패로 깔았죠? 자, 회전에서 겹치는 경우에 지금 몇 가지예요? 그치. 그치. 네, 근데 이제 보통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네, 이렇게 해도 돼요. 선생님 저는요 7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여기 이제 1번 색깔을 칠하고요. 다시 6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다시 뭐 할 거냐면 6개 중에 이제 우리가 뭐 한다? 네, 6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안쪽에 할지 바깥쪽에 할지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했더니요 3으로 나누면 돼요. 지금부터 회전이 안 돼요. 네, 그럼 나머지 뭐 하면 돼요? 선택으로 처리하면 돼요. 이거 계산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순열의 본질은 이거고요. 센터 결정, 안쪽 결정, 회전 안 되니까 바깥쪽 배치. 그러니까 뭘로 가든 안 말려요. 뭘로 가든 말리진 않아요. 자, 마지막 23번 보고 마무리를 할게요. 그 논술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확통이 많이 나올까요? 기하가 많이 나올까요? 비슷한데 확통이 조금 많이 나오고요.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확통이 조금 더 많이 나서 확통 중요하고요. 뭐 어려운 거 다 해야 돼요. 어차피 확통 논술 특강 같은 뭐 확통 수업들은 다 모의고사 문제 풀어요. 당연히 이제 문과 친구들은 필수고요. 선택지가 없죠. 그냥 문과 수업 다 하면 돼요. 내신 준비하는 친구들도 뭐 해야 될 것도 23번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게요. 얘네들은 자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잘 보면 합동이 9개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기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도 9개의 정사각형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빨간색과 파란색을 포함한 총 9가지의 색깔로 색칠판을 다음을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칠해본다. 자, 9가지 색깔을 모두 사용하여 칠할 거고요. 한 정사각형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한다. 그러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칠해진 두 정사각형은 꼭 추정을 공유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만 공유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원래 저는 뭐하냐 얘네들 6번으로 풀어드리긴 하는데 왜? 둘이 공유하지 않으면 6번이 가장 정답이어서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학생의 이해도가 떨어져서 이것만큼은 좀 타협해서 그냥 갈 거예요. 자 갑니다. 얘들아 회전에서 겹칠 수 있는 자리가 몇 가지예요? 4가지죠? 그러면 내가 빨강색을 여기에 칠하나 돌려서 여기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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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죠? 다시 두 번째 빨강색을 여기로 칠하면 돌려서 여기 오나 똑같죠? 그래서 시작은 2가지. 갈게요. 빨강색이 딱 자리 배치한 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또 이제 파란색은 안 칠 건데 파란색이 여기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 와야 돼요? 여기 와야 돼요. 맞아요. 몇 가지? 5가지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나머지 쭉 배치하면 되니까 맞아요. 자 다시 빨간색이 여기 와요. 여기까지 한 가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파란색은 여기 오면 공유하게 돼 있어요. 안 돼요. 여기 와야 돼요. 나머지 얼마? 이제 중요한 것이 둘 다 그냥 끝이에요. 근데 빨간색이 가운데 간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좀 그래요.
빨간색이 가운데로 간다고 생각하면 이건 좀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한번 고 얘들아 이게 이거 어차피 고3이니까 하고 과제 진도도 나가고 너무 빠듯해서 어차피 제가 이제 다 써드린다라고 했으니 이 그거를 좀 보고 오답을 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알았죠? 하고 잠깐만 숙제 안 올리는 분들 있죠? 와서 검사해갖고 갔거든. 나눠서